대한민국 최전방을 지키는 믿음직한 청춘들. 그런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똑 닮은 이들이 있습니다. 충성 사랑한다. 저는 21사단 도솔대대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상병 안태윤, 상병 안태원입니다. 저희는 형제 맞고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냥 쌍둥이 형제가 아닙니다. 열정이 넘치고 의욕에 불타는 특급 전사이기도 한데요. 띠뜨기 시험 준비하려고 인원들이랑 띠뜨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급 소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후배 특급 전사를 키우기 위해 1:1 과외는 기본. 한 어깨 정도? 어깨 너비보다 조금 넓게? 그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국방부에서 인정한 특급 전사답게 최전방 수호를 위해서라면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훈련 중에 적이 나타났다면 가정하에 위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마음은 언제나 특급인 쌍둥이 특급 전사. 그들의 뜨거운 도전이 지금 시작됩니다. 해발 1000m 고지, 백두대간 자락에 도솔대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평소 웃고 떠들던 시간인데 오늘따라 진지하게 공부 중이네요. 지금 예상 문제가 400문제잖아. 여기서 40문제가 나와. 근데 이게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뭐 좀 순서 같은 것도 있어. 방향기 만족이 나오지. 그러면 너는 간침 양만 이런 식으로 글자만 따서 외우면 좀 더 쉬워. 저는 되도록이면 저희 소대원들이 모두가 특급전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특급전사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팁 같은 걸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특급전사라는 거는 체력 테스트만 보는 게 아닌가 보죠? 체력도 있고 정신교육이랑 사격까지 봐야지 특급전사 딸 수 있습니다. 체력과 정신력은 기본. 한국사와 같은 상식 과목에서 90점 이상 좋은 점수를 받아야 특급전사로 합격할 수 있는데 쌍둥이 형제는 지난달 두 사람 모두 합격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걔한테 배우는 것보다 나한테 배우는 게 더 빨리 배울 수 있을걸? 저희가 먼저 됩니다. 알았습니다. 각각 분대장을 맡고 있는 쌍둥이 형제의 특급전사 합격 소식에 용기를 얻은 분대원들도 전원이 함께 도전하기로 결심했다는데요. 학과 공부가 끝나고 체력 훈련을 위해 생활관 밖에 집합했습니다. 우리가 특급 소대를 만들기 위해 띵뛰기,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를 할 거야. 그래서 지금 연병장으로 이동하자. 알겠습니다. 이 소대 뒤로 돌아. 앞으로 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강인한 신체에 강인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도 있죠. 3km를 12분 20초 이내에 끝까지 완주해야 특급 전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군인들이 도전에 실패하는 종목이 바로 이 3km 달리기라고 하는데요. 이게 처음 뛰는 인원과 오랫동안 뛰어본 인원은 확실히 체력이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특급전사 도전하는 인원들이 사격 또는 띵뛰기로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쌍둥이 형제가 특급전사 시험에서 실패 없이 단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도 매일 꾸준히 체력 훈련을 했던 덕분이라고 합니다. 야, 그럼 이제 여기 왔으니까 팔굽혀펴기 할 건데 승아, 너네 쪽열이 먼저 하고. 팔굽혀펴기는 2분에 72개야. 알았습니다. 시간 재보고 뭐 최대한 할 수 있게 끝까지 한번 해봐봐. 알겠습니다. 팔굽혀펴기는 대표적인 근력 운동 중 하나죠. 빼지 말고 시작한다. 시작. 하나, 둘, 셋. 처음 시작할 때는 다들 커트라인인 72개쯤은 2분 안에 거뜬히 해낼 것처럼 패기 넘치는 모습이지만 76 좋아. 70개가 넘어가면 전 먹던 힘까지 짜내야 한답니다. 바로 이때 먼저 합격을 한 쌍둥이 형제의 노하우가 빛을 발합니다. 너무 넓게 별로도 안 되고 한 어깨 정도? 어깨 너비보다 조금 넓게? 그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된 동생을 지켜보는 형. 너무
너무 벌리면 또 힘들 수도 있으니까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동생을 바라보는 표정이 참 뿌듯해 보입니다. 동생 지도 잘해? 아무래도 저보다는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더 많았지만 지도는 또 다르기 때문에 지도는 제 동생이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엉덩이를 좀 낮추는 게 좀 하기 편한 것 같아요. 이 상태로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자세 좋아. 일단 선생님은 만족한 모양이지만 이런 게 고지를 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잘하고 있어 지금. 조금만 더 힘내줘. 여섯. 됐어 이제. 힘들다. 특급이야 특급. 특급이야 특급. 와. 지금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어때요? 해보니까. 원래 이런 요령을 모르고 했을 때는 개수가 좀 적었는데 이런 거 알려주시니까 좀 더 개수 향상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원래 평균적으로는 2분에 50개에서 60개 정도 하는데 오늘 알려주시는 그 요령에 따라 했더니 한 70개에서 80개 정도 한 것 같습니다. 2분. 자, 그렇다면 이제 특급 전사의 실력을 확인해 볼까요? 자, 시계 있는 사람은 한번 재봐봐. 시계 30, 31, 32. 안정적인 자세를 자랑하는 쌍둥이 동생 안태원 상병이 먼저 도전하는데요. 커트라인인 72개는 가뿐히 성공. 87, 88, 89, 90. 동생 몇 개 했는데요? 지금 90개 했습니다. 90개요? 90부터 시간 지났어. 동생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생보다 잘할 자신은 있습니다. 하고표기엔 자신 있습니다. 얘들아 이제 줄 바꾸자. 알겠습니다. 이제 도솔대대 최고의 진검승부가 펼쳐집니다. 동생의 기록에 도전장을 던진 형입니다. 반드시 이기고야 말겠다는 각오를 온몸으로 내뿜고 있는데요. 숨 한 번 헐떡이지 않고 팔굽혀펴기에 매진합니다. 70, 80개도 가볍게 성공. 하지만 승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시간 끝났어. 형은 지금 몇 개 했어요? 현재 95개 했습니다. 본인보다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조금 천천히 했기 때문에 거의 결과적으로는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팔굽혀펴기나 윗몸 일으키기는 조금 더 잘하는데 띵뛰기는 제가 좀 많이 약합니다. 그래. 서로 사기를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얘보다는 잘해야지, 얘한테는 안 져야지 이런 생각이 더 서로 발전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성취감인 것 같습니다. 뭐 군대에서 무엇을 도전했고 그것을 얻었다는 성취감들을 제가 그거 특급 전사를 따고 나서 배웠기 때문에 그 성취감을 저희 전우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서 뭐 기왕이면 도전해봐라 이렇게 권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깨에서 늠름하게 자태를 뽐내는 특급 전사 표식은 군대 생활을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쌍둥이 형제에게 선사했습니다. 같은 부대에 입대한 걸로도 모자라 특급 전사에도 함께 도전했으니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생의 반쪽이죠. 높고 험준한 최전방 부대에 오늘 귀한 손님이 방문한다는 소식입니다. 뜨거운 박수와 함께 찾아온 손님이 누군지 궁금한데요. 여유 있는 표정으로 버스에서 내리는 모습에 박수 소리가 한층 더 뜨거워집니다. 낯선 손님들을 바라보는 쌍둥이 형제의 표정에 부러움이 가득 묻어납니다. 부족함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예비군과 함께하는 동원 훈련이 있는 날, 모두 수료하는 순간까지 건강하게 훈련을 도솔대대를 마치고 찾아온 손님들은 군복무 의무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 예비군들입니다. 현역 군인들이 부러워할 만했죠. 기대요. 들어. 총. 충성. 총. 이미 산전수전 다 겪고 전역을 한 선배님들. 부러웠던 마음도 잠시. 한때 군인이었던 선배님들 앞에서 혹시 실수나 하지 않을지
평상시 훈련 받을 때보다 오히려 더 긴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훈련에서 도솔대대 특급 전사 마스코트 쌍둥이 형제가 시범 조교로 예비군 앞에 섰습니다. 방독면 착용에 대해서 이제 실습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예비군들의 시선은 쌍둥이 형제에게 집중. 여기 있는 이 친구가 부분 동작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일단 유독가스가 살포된 상황을 감지한 뒤 재빨리 방독면을 꺼내 준비합니다. 쏙! 주어진 시간은 단 9초. 순간적으로 호흡을 멈추고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9초라고 합니다. 방독면을 성공적으로 착용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내 주변에 유독가스가 살포됐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다음 이제 연속 동작으로 옆에 있는 조교가 한번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전방에 가스! 이번엔 동생인 안태원 상병이 시범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침착하게 방독면을 꺼내 얼굴에 밀착해서 착용해야 하는데 안태원 상병의 손이 갈 곳을 잃고 헤매는 사이 정해진 시간 9초를 훌쩍 넘기고 말았습니다. 조교가 많이 긴장한 것 같은데 박수 한번 시켜주십시오. 도솔대대를 대표하는 특급 전사의 체면이 영 아닌데요. 끊어서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리에 딱 맞게 하는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긴장되시나 봐요? 그렇습니다. 매번 하긴 해도 할 때마다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방독면을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교가 시범 보였던 것과 동일하게 9초. 군대에서 보냈던 시간을 아직도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능숙하게 방독면 착용에 성공을 하는 모습입니다. 평상시 모습이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선배님 앞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긴장이 되고 연습했던 것만큼은 잘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못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발 1000m 고지의 날씨는 평지보다 변덕이 심합니다. 어느새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야외 훈련은 일단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실내로 이동한 대원들이 굳게 잠겨 있었던 총기 보관함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지금 총기 손질하려고 총을 꺼내고 있습니다. 총기 손질을 저희가 개인 정비 시간 때도 총기 손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총기 손질하려고 총을 꺼내고 있습니다. 비가 그칠 때까지 총기를 점검하고 손질하는 것으로 훈련을 대체한다는군요. 군인에게 있어 총이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심스러운 손길로 K2 소총을 어루만집니다. 잘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총기 상태를 점검하고 자기 자신의 얼굴을 닦을 때보다도 더 구석구석 정성스러운 손길로 총기 수입을 시작합니다. 총기는 저희가 사격하고 난 후나 전이나 다음 훈련을 대비해서 아니면 전시 상황을 대비해서 항상 수입을 해야지 그때그때 기능 고장이 안 나게 방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총기 손질을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손질을 하기 위해 분해하고 조립하는 작업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총기 손질이 잘 돼 있어야 사격 명중률도 높기 때문이죠. 특급 전사에겐 꼭 필요한 기술이겠죠. 총열 일단 제일 많이 닦고 있습니다. 총열에 찌꺼기가 있냐 없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쪽 이 가스 활대에 보시면 이쪽 안에 먼지가 많이 끼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닦아주고 또 이쪽 차게 부분을 잘 닦아야지 기능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차게 부분도 닦아주고 전체적으로 닦은 다음에 기름칠을 조금씩 해줘야지 나중에 기능 고장이 나지 않고 더 부드럽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비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정비라고 생각합니다.
총기 수입 방법은 선임들에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배운 노하우를 다시 후임들에게 가르쳐 주었죠. 그리고 소준형이 알려준 방법. 5월달에 또래 청춘들이 서로 도우며 친형제와 같은 정이 싹 텄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엔 쌍둥이 형제 때문에 고생들이 많았다는데요. 처음 본 지 얼마 안 된 후임들이나 그런 친구들은 좀 많이 헷갈렸었던 것 같습니다. 위장을 했었을 때 같이 화장실에 있었을 때 5분 동안 태윤인 줄 알고 대화했었다가 알고 보니까 태원이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헷갈렸고 쌍둥이 분이신지 몰라가지고 저는 처음에 분신술을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 동기 중에 신상원 상병이라고 있었는데 그 인원이 소대 이발병입니다. 그때는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저는 조금 15mm로 밀고 제 동생은 뭐 9mm로 밀고 그런 식으로 차이를 둬서 그때부터 인원들이 구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얼굴도 입은 옷도 똑같았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둘은 언제나 한 쌍이었습니다. 때로는 뜨겁게 경쟁하지만 가장 많이 이해해주는 사람, 쌍둥이 형제입니다. 어느새 빗방울이 멈췄습니다. 비 때문에 중단됐던 야외 훈련이 다시 시작될 모양이군요. 침착하게 완전 군장을 하고 집합합니다. 오후에는 또 어떤 훈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특급 전사를 노리는 도솔대대 대원들답게 고된 훈련도 늘 즐거운 마음으로 임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더위가 물러가고 청명한 가을 날씨인데요. 군장 내려놓고 위장 실시. 자, 지금부터 특급 전사들의 변신이 시작됩니다. 진한색 위장 크림을 꼼꼼하게 얼굴에 바르기 시작. 누가 형이고 동생인지 더 알아보기 힘들게 됐습니다. 적으로부터 은하패를 하기 위해서 지금 좀 살색으로 보이는 색깔은 다 칠하고 있습니다. 위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충 바르는 것 같지만 위장을 할 때도 지켜야 할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인원들이 그렇다시 녹검갈 순으로 그래서 얼굴 전체를 다 칠하고 나서 그 다음에 목, 귀, 손등 순으로 칠하고 있습니다. 살이 조금이라도 보이지 않도록 귀 밑까지 꼼꼼하게 위장 크림을 발라줘야 합니다. 원래 위장을 똑바로 해야지 적에게 들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위장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배운 대로 꼼꼼하고 완벽하게 위장을 마치고 나면 거울 속 자신의 모습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완벽하게 변신하죠. 도대체 어디부터가 얼굴이고 어디부터가 전투복인지 구분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완벽하게 위장을 마친 다음 훈련 장소로 이동하는데요. 백두대간자락에 걸쳐있는 최전방 부대답게 훈련 장소로 가는 길 또한 험난합니다. 좁은 산길을 지나는 동안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데요. 지금 저희는 거점을 향해 이동 중입니다. 오르막길 힘들지 않으세요? 많이 힘들지만 저희 전우들과 같이 있어서 참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험한 산길을 1시간 남짓 걸어 훈련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훈련이길래 이렇게 멀리 왔을까요? 네, 정리를 해봐. 자, 우리 지뢰지대 설치하는 거 그때 이론 교육 받았지, 그렇지? 그렇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뢰를 어떻게 매설하는지에 대해서 숙달을 하는 거 알겠지? 알겠습니다. 훈련에 사용될 지뢰를 옮기는 모습이 너무 위험해 보인다고요?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사실 훈련에 사용될 지뢰는 폭약이 없는 모형입니다. 안전하게 지뢰 다루는 법을 배우게 될 매설 훈련. 이때 내키는 대로 땅에 묻었다가는 오히려 아군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제거할 때를 생각해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지뢰를 매설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라는데요. 자, 매설은 찐이 되는 지뢰를 먼저 가는 거야, 저희 끝에까지. 알겠습니다. 가봐, 각본 지뢰부래. 자, 매설인데 지뢰는 적이 침투해 올 때 적 부대의 전진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지뢰를 설치할 때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낮은 보복 자세가 필요하죠. 현재 지뢰를 매설하기 위해 땅을 굴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세가 좀 누워 계신데 왜 꼭 그렇게 누워서 하셔야 돼요? 총을 항상 휴대해야 되는데 서서 하게 되면 이게 총으로 인해 지뢰를 건드려서 폭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엎드려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모형이지만 마치 실제 지뢰인 것처럼 조심스러운 손길로 자리에 내려놓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지뢰를 묻을 때도 지금처럼 맨손을 이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하는군요. 매설할 때는 손으로 하시나요? 이게 중간중간에 한 번씩 꾹꾹 눌러서 지뢰가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손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삐죽하게 고개를 내민 세 갈래의 압력불은 9kg 정도의 압력만 살짝 전해져도 폭발하게 됩니다. 먼저 매설에 성공한 형에 이어 동생 안태원 상병도 지뢰를 묻은 다음 흙으로 주변을 위장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이 지뢰는 M14 지뢰로 발목 지뢰입니다. 이게 밟았을 경우 발목이 이게 떨어져 나갑니다. 동생이랑 누가 더 매설 잘 하신 것 같아요? 우선 둘 다 뭐 잘한 것 같지만 여기서 보시다시피 저는 위장까지 철저하게 했습니다. 위장은 저도 만만치 않게 잘했기 때문에 제가 더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적군이라면 저 친구 지뢰는 보고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지뢰는 보시다시피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피하다가 밟고 터져 발목이 날아갑니다. 그러므로 제가 더 매설을 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지만 저도 나름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훈련할 때도 더 잘하겠다는 욕심으로 티격태격하는 쌍둥이 특급 전사. 오늘 두 사람 모두 성공적인 것 같죠? 지뢰 매설을 마지막으로 오늘 훈련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병사들이 하루 중 가장 기다리던 시간이기도 하죠. 축구공을 들고 신나게 달려갑니다. 너 공격해 일단 톡. 난 중간이나 수비하면 되고. 제가 왼쪽에 스트라이커에서 침투해서 슛을 때려버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래, 좋아. 쌍둥이 동생팀의 은밀한 작전 회의가 끝나고 하나, 둘, 셋. 형인 안태윤 상병도 필승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너 동생이야. 너는 동생 이길 수 있잖아. 너 자존심 걸렸잖아, 동생. 져본 적이 없어. 우리 그래, 이겨야지 그러면. 알지? 자, 동생을 이기자. 동생을 이기자. 아자. 서간의 경례 충성. 바로. 지금 이 순간은 형제도 전우도 아닙니다. 오직 이겨야 할 상대팀일 뿐이죠. 도솔대대에선 축구와 규칙이 비슷한 풋살을 주로 한다는데요. 시작하자마자 동생인 안태원 상병이 화려한 드리블을 선보이며 상대팀 문전을 위협합니다. 형도 가만히 있을 순 없죠. 화려한 발기술을 선보이며 수비수를 젖히고 슛을 날려봅니다만 아쉽게도 실패. 쌍둥이 형제의 자존심이 걸린 풋살 경기. 이번에도 동생이 골문을 향해 쇄도하지만 빗나갑니다. 호시탐탐 골문을 노려보지만 이번에도 실패한 안태현 상병. 아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형의 실패는 곧 동생에게 기회. 신중하게 상대팀 골문을 접근하는 안태원 상병. 이번엔 성공입니다. 동생의 성공에 형은 잔뜩 풀이 죽은 모양이군요. 이어지는 경기. 쌍둥이 형도 멋지게 한 골 추가합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는 안태윤 상병. 자존심을 건 쌍둥이들의 한판 승부. 형이 마지막까지 맹공을 퍼부으며 한 골을 더 기록합니다. 하지만 최종 승리는
동생팀이 가져갔죠. 성원의 경례 충성! 바로 쌍둥이 형제가 물러서지 않고 혈투를 벌인 덕분에 더욱 짜릿했던 한판 승부. 오늘 그러니까 비록 졌지만 저희 분대원은 잘 싸워주었고 졌는데 저는 2골 넣고 이 친구는 1골 넣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긴 거지 않습니까? 맞아. 그래서 저는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1골 2어시스트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제 어시스트가 없었으면 골을 못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분대원이 그만큼 잘했고 후반전에 일부러 몇 골 먹혀줬습니다. 일부러 먹혀줬다. 그렇습니다. 일부러 재밌게 하려고 먹혀주고 시작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 친구가 입을 잘못 놀린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좀 많이 방심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길 수 있었지만 그래도 진 게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얼굴만 닮은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것도 똑 닮았던 쌍둥이 형제. 서로 늘 경쟁을 했고 치열하게 싸우며 함께 꿈을 키웠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군에 입대해 해발 1000m 고지 최전방을 누비는 특급 전사가 됐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처음 만나 군대 생활까지 함께한 20여 년. 모든 것을 함께 나눈 인생의 반쪽이죠. 때로는 치열하게 다투고 힘들 때 서로에게 기대며 이젠 전우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밖에선 할 수 없었던 뭐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만들어준 21사단 도솔대대여서 더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전우애를 많이 느끼게 해줬던 그런 도솔대대인 것 같습니다.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이렇게 저희 분대원들이나 동기들, 후임들, 선임들이랑 함께 나누다 보면 기쁨은 또 2배가 되고 슬픔은 또 줄어드니까 그런 걸 더 많이 배울 수 있게 해준 도솔대대인 것 같습니다. 동반 입대했으니까 같이 뭐 남은 기간 동안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제때 전역했으면 좋겠습니다.